고양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가을이네요. 가을 됐습니다. 추워졌습니다. 네. 벌써 한참 또 추워져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반팔 입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날씨가 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요즘 뭐 쌀쌀한 날씨에 여기저기 인사 다니시느라 바쁘시겠어요? 네, 바쁘기도 하고요. 네. 책도 이제 탈고했고요. 다 쓰셨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하여튼 다 뭐 김성애 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뭐 진짜 제 덕분이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 우울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압수수색. 네.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오늘 또 어떻게 탈탈 털어보실 예정입니까? 예, 지금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4일 날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산업활동 동향에 나오는 생산, 소비, 투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좀 우울할 것 같습니다. 제목을 트리플 마이너스라고 한 걸 보니까 생산, 소비, 투자가 다 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까지 우울하게 하셔야 됩니까, 진짜? 일부 조금 뭐 네. 조금 쌓이는 있지만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 발표라는 거는 어떤 지표들은 전수조사를 하고요. 네, 어떤 지표들은 샘플 조사를 하고요. 네, 어떤 지표들은 전수조사와 샘플 조사를 좀 병행해서 하고, 그래서 지표들을 해석하는데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생산 표를 한번 먼저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생산 동향부터.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표 전산업 생산 동향을 보면 전 산업의 생산 동향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해서 그나마 간신히 좀 턱걸이를 했죠. 8월에, 네. 네, 8월에. 그래서 작년 8월 대비 1.5% 성장했는데 작년 8월에는 6.4% 성장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 성장 증가율이 생산 성장이 사실은 좀 축소되고 있다. 증가율이. 네. 22년 4 뭐 네. 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23년 들어서면 2, 4분기가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6월 0.6%, 7월 다시 마이너스 1.5%, 8월 1.5%.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좀 나누면 광공업 전체를 보면 광공업 안에는 이제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광공업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 0.5%, 제조업을 보면 마이너스 0.6%. 제조업은 오히려 나빠졌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으로 또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건설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뭐 말로는 그 원희룡 장관이 뭐 연착륙, 그다음에 점진적인 가격 하락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 실제는 경기 부양과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네, 얘기했죠. 개입하고 규제 다 풀고 네.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풀고, 그래서 실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에 힘이 없던지 건설업 관련된 부분은 12.3% 좀 증가를 했고요. 아마 이게 끌고 가고 네, 있는 네. 모습이군요. 네. 네. 서비스업은 한 1.7%, 성장 증가율은 좀 축소된 네. 그런 상황이고, 공공행정은 좀 의미가 좀 없을 정도로 좀 미미하고요. 네. 그래서 제조업 관련된 부분만 따로 한번 볼게요. 예. 네. 사실은 한국, 독일, 일본 제조업 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 국가. 어쨌건 뭔가 만들어야 되는 네, 나라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조업 전체를 한번 보면 여기에는 전자 통신이 제외된 제조업 관련된 전체 네네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로 안 좋은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생산이. 네. 그리고 그 밑에 기계 장비, 의복, 모피 이런 게 이제 제조업 전반, 전자통신 제외한 뭐 그런 부분인데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 6.8%.
이렇게 다 좋지 않네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생산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자통신 관련된 부분 중에 반도체가 다행히 그나마 이게 그나마 좀 플러스 예. 처음으로 플러스가 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된 상황이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전자 부품이 거의 죽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22.3%입니다. 이건 거의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 장비, 뭐 영상, 음향,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가 가전들 이런 게 다 전자 부품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쪽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좀 보면 업종별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제조업 전체가 마이너스 0.6%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근데 막대기가 올라간 부분은 뭐 금속 가공, 반도체, 통신 방송 장비는 뭐 좀 그렇고 자동차, 운송 장비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야, 지금 자동차랑 반도체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현대랑 삼성 빼놓고는 네.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네. 되겠네요. 뭐 근데 전자부품도 반도체도 없구나. 네. 한참 죽어 있다가 이제 조금 기사회생하는 조금 이제 이것도 이제 추세를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조금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경기 순환 변동치를 그림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경기 순환 변동치라는 게 뭡니까? 이제 경기 순환 변동치는 경기의 순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 네. 여기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네. 동행 지수가 있고 후행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경기가 어떠할지 미리 상황을 좀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럼 예측이 잘 된다면 선행 지수가 지수를 올라가고 나면 동행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고 후행 지수가 또 따라오고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선행 종합 지수에서 순환하는 그 변동치를 좀 빼주면 네. 조금 더 객관적인 그 수치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그림인데요. 네.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 100 이상이면 호황이다. 100 이하면 네. 불황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쉽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 선행 지수에는 뭐 재고 순환표, 경제 심리 지수,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 건설 수주액 같은 건 미리 그렇죠. 받아야 이제 뭐 공사를 시작하는 때 네네. 이제 반영이 되니까요. 이런 7대한 지표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보면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선행 종합 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 이하로 머물러 있는 구간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2년 거의 8월부터 시작해서 순환 변동치가 거의 100 이하 구간에서 올라오질 않고 있죠. 네네. 그리고 23년 8월이 보합됐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올라가다가 그나마 100 이하에서 좀 올라오다가 보합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동행 종합 지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네네. 100 이하로 다시 꼬라박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요 그래프 요거가. 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이 100 이하로 다시 밑으로 이제 그 어떤 말로 표현하죠? 다시 꺾였다. 네네. 그리고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올라가려다가 100 이하에서 올라가려다가 딱 머문. 이게 내려가면 이제 동행 지수도 따라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과학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꺾여 100 이하로 꺾이기 시작했군요. 모든 지표들이 또 그걸 다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14번 했나요? 네, 그렇죠. 뭐 수출, 뭐 수입, 무역 수지, 산업활동 동향, 가계 동향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표들이 다 이거를 다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는 게 사실 뭐 정치가 건방져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네요.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네, 맞습니다. 뿐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실은 경제든
모든 영역이든 정치를 통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통해서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들이 결정되는데 그 정치가 어떠해야 되느냐.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표가 재고 이제 동향인데요. 제조 관련된 네. 재고가 좀 늘고 있어요. 안 팔린다는 거죠. 아, 재고가 늘면 안 팔린다. 네, 재고가 실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증감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8월에 10.4% 증가했고요. 네. 재고 출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가 당연히 증가하면 이 비율도 증가하겠죠. 그렇군요. 네, 출하는 하는데 재고가 증가를 하면 네. 예, 그래서 실제 이 물량들이 그러니까 출하된 물량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있다. 네. 수출로 내수로.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수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 소매입니다. 소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는 생산 얘기였고 예. 돈 쓰는 생산 쪽에서 네. 보는 이제 소매 판매액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소비로 연결이 되는 되겠죠. 거겠죠. 예, 그래서 총 지수를 보면 역시 소매 판매액 지수는 마이너스 4.8%. 네. 예, 뭐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뭐 비내구재는 뭐 서적, 문구, 음식료품,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준내구재는 뭐 의복, 오락, 취미, 경기용품, 신발, 가방 뭐 이런 거고요. 하여튼 옷도 안 사고 네, 네. 가전제품도 안 사고 네, 내구재가 이제 바로 금방 말씀하신 예. 승용차,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죠. 책도 안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못 산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네네. 예, 그래서 실제 아까 재고가 증가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그러네요. 지표들이죠. 근데 이게 이 4.8%라는 게요. 우리가 지난 20년 3월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됐던 때 네. 그때가 마이너스 7.8%였거든요. 근데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겁니다. 네. 네, 이 4.8%가. 그래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실제는 소비의 영역을 잘 보여주는 지표인데 왜 네. 그러냐? 왜 안 팔리냐? 아니 제가 지난번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한번 네네네. 가져왔을 때 실질 임금 감소했죠. 그렇죠. 명목 임금도 감소하고. 예, 네. 가계 실질 소득도 감소했죠. 그 다음에 흑자액도 감소했죠. 이자 비용은 40%가 넘게 증가가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이를테면 저소득층이 공공 이전으로 받는 예를 들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아동수당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26%나 줄었죠. 그러니까 실제 소비 여력이 가계에서 매우 떨어지고 팍팍한 살림을 산다. 월급은 줄고 이자는 늘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네, 맞습니다. 집에서 냉장고 파먹는다 그러죠. 이제 네, 냉동고에 있는 음식들 꺼내서 먹느라 장 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 우유 2개 먹을 때 우리 아이들 하나 먹여야 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저도 예. 그래서 요즘 우유 싸면 그냥 사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꺼내 먹습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사과 하나에 9,800원 누가 사진 하나 올려놨던데. 예, 예. 사과도 네. 요 앞에 시장에 나가도요. 요즘 하나에 네. 3,000원 이하는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매 판매액 지수는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각 부문별은 나중에 우리 통계청 들어가시면 네, 아주 네.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설비 투자들을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내년엔 잘 되겠지 싶어갖고 뭔가를 투자하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김성희 선생님이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심리거든요. 기업들도 전망이 좋아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소비자들도 내가 임금이 많이 오르겠다 생각해야 지갑을 많이 이제 열고 소비를 하는 건데 그렇죠. 다들 꽁꽁 이제 문 닫는데 투자를 한번 보실까요? 설비 투자 지수
설비 투자 전체가 마이너스 14.9%입니다. 아이고. 예. 이 설비 투자는 사실은 그 캐피탈입니다. 자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본이 그러니까 투자, 설비 투자가 축소된다는 것은 생산 능력이 축소된다.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축소된다. 이런 그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그만큼 또 판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률도 사실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네. 예, 이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이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5%면 네. 이제 무시 못할 굉장히 낮은. 그럼요. 수준 같은데. 예. 네. 전년 8월 대비 마이너스 15%니까요. 예. 그래서 참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좀 뭐 아무런 그 소식들만 있지만 요새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통계청 조사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표들을 다 이제 좀 보면 좋은 사인들이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예. 저는 네. 이런 와중에 외국 더 나가야 되겠다고 239억 더 달라고 손 내민 이 대통령실은 정말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가게가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신났어요 대통령. 그러니까요. 나가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신가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네. 국내에 없는 때가 더 긴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다가도 네. 아무리 그래도 기재부가 그리고 아까 전에 봐서 저 투자 수치에서 좀 놀랐던 게 설비 투자는 이 기재부가 법인세 깎아주면서 이게 투자 늘린다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기업들은 법인세 깎아주는데 야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쟁여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 유보만 느는 거고 네. 실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경제 이론에 좀 뭐 우리 이제 감세의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최우선으로 뭘 보냐 감세를 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는 건지 어떤 걸 기준으로 투자하는 건지 기업은 기회가 있으면 주머니 현금 없으면 꿔서라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융위에서 빌려서라도 투자하죠. 예. 야,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생산도 줄이고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도 안 늘고 있는 이 트리플 마이너스인데 이건 구형을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보시는 분들도 어떤 구형을 줬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주시고요. 제가 금방 준비했던 걸 좀 바꾸려고요. 네. 괜찮습니다. 저 준비했던 거는 저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서 술 금지시키고 경제 정책은 아예 터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옳은 소리를 강제 시청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금방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딱 들으니까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겠어요.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겠어요. 보니까 돈 아껴야 되겠습니다. 네, 출국 금지 좋네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괴로워하시겠지만 출국 금지 시키자라는 말씀도. 쇼핑을 못 하셔서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고희정님은 지구에서 출국하자. 윤석열 씨 재산 몰수해서 오른 자들에게 산삼순백 돌리기 창조적 영혼인데. 퉁퉁풍선님은 출국 금지하고 이제 술국도 금지시켜야 된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자리도 위태롭다. 경기가 안 좋으니 인건비부터 맞습니다. 줄이려고 할 거고 인원 감축하면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재취업도 더 힘들고 당장 R&D 예산 줄이니까 내년에 청년 과학자들이 맞습니다. 일자리를 엄청나게 잃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투자잖아요. 그게 다. 또 투자가 줄면 일자리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게 후폭풍으로 다 돌아올 겁니다. 자, 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김영환 소장님 맺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소장님 시청해 주시는 그 옳은 자들, 옳은 소리, 옳은 자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귀중한 자리에서 제 열심히 준비한 것들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선생님 늘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주옥 같은 내용들을 담은 책은 언제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까? 11월 11일 날 출판을 좀 할 거고요. 지금 출판사 이제 원고는 다 넘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는 출판 기념회도 11월 11일에 네, 기회가 되면 우리 김성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당연히 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희 소장님이 지분이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와서 콘서트 보듯이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소식을 가져다 달라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할 노릇이니까 못하겠고 하여튼 다음 주에도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은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